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주한규입니다. 저는 전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장이자 저의 대선배이셨던 고 한필순 박사님의 생애와 업적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한필순 박사님은 이 묘비의 명문에 적혀 있는 대로 에너지 자립 없는 나라에 진정한 자주 독립은 없다라는 소신을 가지고 원자력 기술 자립을 이끈 진정한 리더셨습니다. 한 박사님의 업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의 가치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인 1984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그 달러 소득, 그다음에 저 발전량, 물가지수, 전력, 전기료를 상대적으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1984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2,500달러였는데 2024년에는 36,000달러가 돼서 15배가 늘었습니다. 발전량은 11배가 늘었고 이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공공요금은 40년 동안 7배 이상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은 1kW 시당 67원에서 163원으로 2.4배 수준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것도 지난 3, 4년 동안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50% 이상 전기료가 올라서 그렇지 2021년까지는 1.6배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싸게 유지된 전기요금은 산업용 전기가 55%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 산업 발전과 경제 발전을 이끄는 데 큰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 기저에 이제 원자력이 있었습니다. 원자력은 1978년부터 발전을 시작한 이래 지난 48년 동안 우리나라 총 전력의 3분의 1을 생산을 해왔습니다. 총 4.8kWh의 전력으로 3분의 1을 담당했는데 2005년까지는 원자력 발전 비중이 한 40%를 차지했다가 탈원전 때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행히 이제 요즘에는 한 30% 수준을 유지해서 48년 동안 평균 원자력 비중이 32% 수준을 유지했던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기할 중요한 사실이 이렇게 48년 동안 우리나라 전력의 3분의 1을 원자력이 담당해 오는 동안 단 한 명도 원전의 이상이나 사고로 죽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원자력은 타 발전원에서 가스나 심지어 석탄 발전에 비해서 발전 단가가 아주 쌉니다. 그리고 LNG는 이렇게 국제 정세에 따라서 발전 단가가 급격하게 변하는 데 비해서 원자력은 오랜 동안 이렇게 낮은 단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원전이 저비용으로 또 안전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었던 기저에는 우리나라가 진작에 1959년부터 원자력 기술 개발을 꾸준히 이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여기 하나 중요한 그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1987년부터 90년까지 진행된 그 미국의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사와의 원자력 개통 공동 설계였습니다. 이거 이후에 우리나라가 원자력 기술 자립을 이룰 수 있었고 나아가 우리나라 독자 원전인 APR 1400을 개발해서 UAE와 체코에 이렇게 수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자력 개통 공동 설계를 기획하고 성사시킨 분이 바로 한필순 전 소장님이십니다. 우선 한필순 소장님의 생애를 잠깐 보면 한필순 소장님은 1933년 평안남도 강서에서 출생을 하셔서 평양 지역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8살 때인 1950년 공산당을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피난 생활을 하신 다음에 1953년에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하셔서 57년에 임관을 하셨고 그 이듬해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 편입을 하셔서 1960년에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1년에 미국 유학생 선발 시험에 1등으로 합격을 하셔서 일리노이대에서 석사를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잠시 귀국하셨다가 다시 유학 기회를 얻으셔서
UC 리버사이드에서 물리학 박사를 1969년에 이렇게 취득하셨습니다. 귀국을 하셔서는 국방과학 연구소에 근무를 하셨는데 한필순 소장님은 그 당시에 보기 드문 아주 걸출한 그런 수재셨습니다. 그 국방과학연구소에는 1970년부터 82년까지 12년 동안 한국형 수류탄, 방탄헬멧, 낙하산, 레이저 거리 측정기, 탱크 사격 통제 같은 이런 여러 기기를 개발하시면서 그 연구개발 능력과 리더십을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1982년에 당시에는 한국 에너지연구소로 이렇게 개칭이 됐었던 원자력 연구소의 부소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2년 뒤에 소장으로 임명되셔서 91년까지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 자립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잠시 한 박사님의 추모 영상을 보겠습니다. 잔잔한 물 위에 한 척의 배가 지나가면 고요한 물결이 일렁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배는 떠나도 아름다운 뱃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1970년대) 황무지나 다름없었던 국내 방위산업의 혁신을 이뤄낸 고인은 1982년 우리 연구원의 전신인 에너지연구소장 겸 대덕공학센터장으로 부임, 또 한 번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기술이 없으면 노예가 된다는 확고한 철학으로 원전기술 자립을 추진한 고 한필순 박사는 중수로 및 경수로 해결료 국산화, 한국형 표준형 원자로, 연구용 원자로 개발을 추진해 대한민국의 원자력 기술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씨앗을 뿌렸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해결료가 중요한 걸 몰라. 그 발전소 이거면 다 끝나는 줄 아는데 아궁지 짓는 거가 중요해? 연탄이 더 중요해? 연탄은 해결료거든. 저는 나라를 빼앗기는 것만 식민지가 아니라 과학기술도 종속되거나 예속되면 식민지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술 자립을 이룩함으로써 선진국을 제치고 수출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립기술 확보를 위해 미국으로 떠나는 과학자들을 보내며 실패하면 돌아오지 말고 태평양에 빠져 죽자며 만세 삼창을 외치게 하던 일화는 너무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불굴의 추진력과 리더십을 가진 고인을 필두로 한 원자력 과학자들은 원자력 기술 자립이 곧 국가에너지 기술 자립이라는 일념으로 똘똘 뭉쳐 혼신을 다한 결과 불과 1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원자력 발전 기술 자립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은 특성상 금방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투자해야 좋은 연구 성과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자들을 신뢰하고 인정해주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합니다. 원자력 기술 자립 성과는 세계를 놀라게 했으며 그의 공로를 인정한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최고 훈장인 레중 도메르를 수여했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대한민국 원자력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설계하는 원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으며 연구원의 든든한 큰 어른이 되어주셨습니다. 네, 한 박사님의 그 업적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결료 국산화, 두 번째, 한국형 원자로 개발, 그리고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자력 설계 개발입니다. 먼저 해결료 국산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서는 경수로인 고리 1호기와 중수로인 월성 1호기가 가동되고 있었고,
거기에 사용되는 해결료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한 박사님은 우선 그 원전에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장전돼야 될 해결료를 국산화하는 게 기술 자립의 첫 번째다 이렇게 인식하시고 처음에는 이제 비교적 쉬운 중수로 해결료의 기술 자립에 착수를 하셨습니다. 1982년에 부임하셨을 때 이미 이제 중수로 해결료 그 국산화 계획이 추진되고 있었는데 그때는 목표가 그냥 기반 기술 확보 정도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한 소장님은 그 연구원들의 반발을 뿌리치고 실용화까지 해서 양산까지 하자는 목표를 이렇게 설정을 하셔서 추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의 그 성취 동기를 이렇게 유발시키고, 예를 들면 이제 저녁에 야근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특진을 시키는 식으로 해서 연구원들의 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연구를 유도하셨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진행돼서 이제 중수로 시제품이 만들어져서 캐나다 그 연구로해서 시범으로 시험을 하는 조사 시험을 할 때 비용이 들었는데 그걸 캐나다에서는 300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한 소장님이 캐나다가 계속 그 중수로를 한국에 팔려면 그 중수로 해결료 기술 자립을 한국이 하는 걸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설파하셔서 40만 달러를 이렇게 낮춰서 성사시킨 그런 담판도 하셨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한 게 이제 좀 더 복잡하고 정교한 경수로 해결료의 기술 자립이었습니다. 경수로 해결료 기술 자립에는 훨씬 더 많은 비용과 인력이 투입될 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전에서는 그 경수로 해결료 기술 자립에 대해서 아주 강력히 반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소장님은 그 이유는 그 만약에 기술 자립이 덜 되거나 기술이 불안전해서 우리가 만든 해결료가 원전에 들어갔다가 만약에 손상이라도 나게 되면 그 낭패를 어떻게 감당하냐라는 그런 논리였는데 한 소장님이 우리가 중수로 해결료 개발에 성공한 적이 있고 또 모자라는 인력은 그 유능한 한국인 과학자를 유치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셔서 그 반대를 무마하셨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공동 설계라는 방식을 창안하셔가지고 그 기술 전수에 필요한 비용과 또 시간을 이렇게 단축시키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셨습니다. 이 공동 설계에 대해서 5개의 회사가 이제 입찰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독일의 카베오라는 회사가 선정됐고 당시에 수십 명의 그 엔지니어를 독일에 파견해서 경수로 기술을 습득하고 조기에 습득하고 이제 국산화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한 게 이제 원자로 개통 공동 설계, 원자로 개통 설계인데 원전 설계지요. 이 원자로 설계는 진정한 그 원전 기술 자료를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소의 핵심 기술인 개통 설계 국산화를 하는 게 이제 절실하다라는 필요성의 인식에 의해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원자로 개통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도 공동 설계 방식을 이제 채택을 하셨습니다. 근데 공동 설계에 응하는 그 기술 공여자 입장에서는 저병으로 해야 되니까 굉장히 불리한 그런 계약 방식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는 3마일 사고, 1979년 3마일 사고 이후에 미국 원전 회사들이 일감이 없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 공동 설계 계약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한 박사님이 이 국제 정세, 국제적인 여건도 잘 활용할 줄 아시는 그런 훌륭한 지략가이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여러 개 회사들이 공동 설계에 입찰을 했는데 한 박사님은 이제 기술성, 또 가격, 그다음에 기술 전수가 얼마나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해당 회사를 선정하라고 평가팀에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 결과 컨버션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웨스팅하우스나 그 캐나다의 ACL을 제치고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동 설계는 영광 3, 4호기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때 CE에서는 1300메가와트짜리 시스템 AT라는 설계가 기본적으로 있었지만 우리 실정에 맞게 1000메가와트짜리로 설계를 변경을 해서 공동 설계를 통해서 설계를 변경을 해서 결국 OPI 1000이라는 한국형 표준 원자를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이 이후로 우리는 독자적인 그 표준형 원자력 모델을 보유하면서 원자력 기술 강국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1986년 12월 12일 날 원전으로 미국으로 떠나는 원전 설계 기술 전수단 출정식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한 소장님은 필 설계 기술 자립이라는 이런 족자를 전수단에게 전수를 해주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패를 하면 기술 자립이 여러 손에 달렸는데 실패를 하게 되면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다지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은 설계 기술 자립이라고 만세삼창도 이제 부르면서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때 그 44명의 기술 전수단 중에 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원전 설계 기술 자립에 당시 참여한 것을 지금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핵연료 설계와 원자로 계통 설계와 더불어서 한 소장님이 추진하셨던 게 이제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의 그 독자 설계 건설이었습니다. 연구로는 원전에서의 원전 여러 기기의 시험이나 또 중성자 조사를 통한 동위원소 생산, 물질 개질, 또 이제 중성자 빔을 이용한 물질 분석 등으로 아주 용도가 다양해서 원자력 발전뿐만 아니라 국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한 소장님은 1984년에 연구용 원자로 국산화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이미 확보된 그 원자력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외부의 의존 없이 국내 기술로 연구용 원자로를 자력 제작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셨습니다. 그 결과 1995년 그 하나로가 완공이 됐고 하나로는 현재 세계 최상위급 성능으로 평가받으면서 한국 원자력 기술의 우수성의 하나의 상징이 됐습니다. 또 결과적으로 한국원자력은 원자력연구원은 요르단에 수출한 JRTR 그 연구로를 2016년에 준공을 시켰고요. 급기야 작년에는 그 미국 미주리 대학의 차세대 원자로 초기 설계 사업을 수주함으로써 그 원자로 기술의 원조격인 미국의 원자로 기술을 역수출하는 그런 쾌거를 올렸습니다. 이상에 말씀드린 한 소장님의 업적은 기본적으로 실용적 연구 개발에 대한 불굴의 의지, 그다음에 또 자신의 그 출중한 실력, 그다음에 강력한 추진력과 리더십이 바탕이 됐습니다. 한 박사님의 그 지로는 국책연구소는 출연료는 연구를 위한 연구를 지향하고 국가에 기여하는 실용적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풍부한 에너지가 현대인의 생활과 국가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인식하에 우리나라 에너지 독립에 가장 효과적인 원자력의 기술 자립에 매진하셨습니다. 한 박사님의 그 성공의 첫 번째 요소는 출중한 개인 역량과 연구개발 실력입니다. 한 박사님은 공군 장교 신분으로 1969년에 UC 리버사이드에서 물리학 박사를 취득하셨고 국방과학연구소 재직하실 때 탱크형 사격, 레이저 사격 통제 장치 이런 거 개발을 할 때 연구 개발을 솔선수범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해결 아이디어 창출 능력이 탁월하셨던 분이십니다.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적절한 비전, 분별력, 소신과 추진력의 보유자라는 거였습니다. 한 박사님은 맡은 바 직무에서 가치 있는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해서 적절한 그 비전을 정립하고 타인의 그 옳지 않은 주장에 대해서는 바른 판단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훌륭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나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소신 있게 주장하며 이렇게 추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성원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리더십이 탁월하셨습니다. 한 박사님은 맡으신 과업마다 적임자를 발탁하고 적재적소의 배치를 잘하셨고, 구성원한테 동기부여와 격려를 또 잘하셨고, 필요한 경우에 강력하게 보호를 해줘서 신망을 획득하셨습니다. 한 박사님의 업적은 국제적으로 이제 크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991년에는 프랑스 국가 최고 명예훈장인 레종 도네르를 수원하셨고, 2010년에는 우리나라 최고 등급 훈장인 과학기술 분야의 창조장을 수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과학기술 유공자로서 선정되셔서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어 계십니다. 한 소장님이 이루신 업적은 우리나라가 한국형 원전과 영구형 원자로의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그런 기반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소장님이 에너지 연구소 소장으로 취임하실 때 하셨던 말씀으로 그분의 정신과 의지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소임이 얼마나 중요하며 또 국가와 사회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클 것인지 깊이 인식하면서 업무에 임하길 바랍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원자력 에너지를 장기간에 걸쳐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하루바삐 원자력 기술 자립을 이룩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